3월 18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에너지 요충지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이란 천연가스 생산의 70%를 담당하던 핵심 시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이란은 곧장 보복에 나섰죠. 이란은 다음 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월 31일에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30억 원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스가는 한 달 새 73%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112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 사태가 우리의 경제를 흔드는 걸까요? 이 전쟁이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대 교양 수업에서는 중동의 급박한 상황과 에너지 대란의 본질을 분석합니다. 가스값 폭등의 이유부터 이것이 국내 전기료, 가스 요금, 그리고 제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다룹니다. 경제 지식이 부족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세 단계의 사건으로 나누어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피격입니다. 3월 18일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만 연안의 핵심 광구를 폭격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들은 이번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하는 입장을 취했죠. 사우스파르스는 이란 천연가스 생산의 75%를 책임지는 이란 경제의 핵심 엔진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핵심 시설이 멈춰서면서 이란의 가스 공급망은 치명타를 입었고 이란산 가스를 쓰던 이라크도 공급 중단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연료 시설을 공격한 적은 있었지만 가스전 자체를 초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갈등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한 이란의 맞대응입니다. 보복에 나선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세계 최대 LNG 생산 기지인 라스라판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도 핵심 에너지 시설의 화재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요. 이곳은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측은 수출 물량의 17%가 즉각 손실되었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불가항력 포스 마주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입니다. 이곳은 세계 원유와 LNG 공급량의 약 20% 이상이 오가는 중동 에너지 수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의회가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척당 $200만, 약 30억 원의 통행세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란은 연간 수조 원대 규모의 막대한 추가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합의 실패 시 이란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인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3위 가스 생산국인 이란과 1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 모두 타격을 입었습니다. 에너지 수송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마저 위태로워진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파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어요. 이란 관영 프레스 TV 보도에 따르면 선박 한 척당 약 $200만,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통행료를 전 선박에 적용하면 이란이 거둘 수 있는 수입이 연간 약 $64억, 우리 돈 9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0일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 중이며 꽤 조기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하르그섬 석유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과 협상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동상이몽인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세계 3위 가스 생산국인 이란의 핵심 가스전이 멈춰섰고요.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시설이 파손됐고요. 이 두 나라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인 포르무즈 에너지 공급망 세 곳이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시장 가격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관련 지표를 확인하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죠.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기준점인 TTF 가격을 주목해 주십시오. 유럽 내 가스 거래의 벤치마크인데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73% 폭등했습니다. 현재 메가와트당 55유로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 곡선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LNG 현물 구매의 지표인 JKM 가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전 MBTU당 10.5달러였던 것이 20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브렌트유는 3월 30일 종가 기준 배럴당 112달러였고 장중에는 116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WTI 또한 102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의 3월 상승률은 55%에 달하는데 이는 1990년 걸프전 당시의 46%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TU당 3달러 수준인데 이는 미국 내 셰일가스 공급이 원활하고 재고량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국은 생산 단가는 낮고 수출가는 비싼 구조를 가진 독보적인 국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값은 치솟는데 미국은 안정적이죠. 이 가격 격차인 스프레드가 곧 미국 LNG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3달러에 매입해 20달러에 판매하는 수익 구조인 셈이죠.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이번 상승을 구조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카타르의 LNG 시설 복구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핵심 설비가 물리적으로 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이어 에너지 측도 수출 능력이 17% 손상되었다고 공식 인정했으며 연간 280만 톤의 공급 차질이 예견됩니다. 전쟁이 당장 멈춘다 해도 파괴된 설비가 복구되는 데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리스크가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의 통행료 법안 통과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들이 파키스탄에 모여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통행료 징수안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죠.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봉쇄가 3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유가는 150, 180달러, LNG 가격은 최대 200%까지 추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전 세계 바이어들이 미국산 LNG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타르발 공급 중단으로 인해 비어버린 물량을 다른 곳에서 긴급히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산이어 에너지와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은 국가에너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가스도 끊긴 마당에 카타르 물량까지 막히니 미국 LNG가 유일한 대안인 거죠. 지금 시장의 바이어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부족 사태는 전쟁보다 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교적 협상은 빠를 수 있어도 물리적 설비 복구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대상은 어디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수혜국은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5년 한 해에만 1억 100만 톤의 LNG를 수출하며 사상 최초로 1억 톤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 하루 5억 입방피트 수준이었던 수출 규모가 2025년 기준 하루 150억 입방피트로 늘어났습니다. 9년 만에 무모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재집권 후 알래스카부터 멕시코만까지 대규모 LNG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 중이며 산이어 에너지는 2026년 말까지 처리 용량을 하루 100억 입방피트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략 지점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유럽과 아시아의 수요처들은 미국산 LNG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공급원이 미국뿐이기 때문이죠. 주목할 만한 핵심 수혜주 2곳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셰니어 에너지입니다. 종목 코드는 LNG이며 미국 내 최대 규모의 LNG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주가는 293달러 선으로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사우스파르스 피격 소식 이후 단 하루 만에 273달러에서 299달러까지 약 1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역시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입니다. 두 번째는 EQT 코퍼레이션 티커 EQT로 미국 최대 순수 천연가스 생산업체입니다. 3월 26일에는 52주 신고가인 68.24달러를 기록했고 현재는 65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 27명의 목표가 평균은 최대 75달러까지 제시되고 있죠. 같은 시기 SP500이나 나스닥이 5% 이상 하락했던 흐름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미장 직접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국내 상장된 ETF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KOCF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로 종목 코드 49만 7780 삼성자산운용 상품입니다. 쉐니어 에너지처럼 미국 내 핵심 LNG 인프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530원 정도이며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약 27.7%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도 3.6%대를 유지 중이죠. 액티브 운용 방식이라 시장 상황에 맞춰 종목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으로 KB 자산 운용 상품입니다. 이는 생산부터 운송, 인프라, 발전까지 천연가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현재가는 720원대이며 6개월 수익률은 28.7% 정도입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하루 만에 9% 가까이 오르기도 했죠. 가스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세 번째로 보다 과감한 수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천연가스 선물 2배 레버리지 ETN 상품도 존재합니다. 단, 이는 절대 단기 트레이딩 전용임을 명심하세요. 장기 보유 시에는 선물 롤오버 비용 때문에 가격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절대 장기 투자용이 아니에요. 언급한 상품들은 모두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원화로 편리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번 전쟁이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 가계부, 가스비와 전기료,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3대 LNG 수입 대국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사 670만 톤이라는 역대 최대 물량을 수입했는데 그중 카타르 의존도가 약 15%에 달합니다. 과거 35%에 비해 많이 낮췄지만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최대 5년간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모자란 물량은 어디서 채울까요? 장기 계약보다 훨씬 비싼 스팟, 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전쟁 전 MBT당 10.5달러였던 동북아 LNG 현물 가격이 현재 20달러 선까지 치솟았으니 고가 매입이 불가피한 환경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으로 LNG를 들여오면 그 원가 상승분이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업계 분석에 따르면 전쟁 이전과 비교해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2배가량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2분기 가스 요금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3분기 이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발전 구조상 LNG 발전 비중이 매우 큽니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발전 단가도 상승하고 한전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당 5원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가정용 전기료 기준으로 벌써 12분기째 동결인 셈이죠. 하지만 경제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에너지 원가가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 3분기까지 동결 기조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억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적자는 결국 언젠가는 요금 인상으로 해소해야 하며 그 시점이 올여름이나 하반기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제조업의 생산 비용 상승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질 시 국내 제조업의 평균 생산 원가는 11.8%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부터 철강,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제조 원가가 크게 치솟을 상황입니다. 홍해 사태가 컨테이너 물류비 상승이 문제였다면 호르무즈 문제는 원유와 LNG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공급 자체가 끊기는 것이라 차원이 다른 충격을 줍니다.
물가 상승의 연쇄 구조를 살펴보죠. 에너지 가격이 뛰면 물류 비용이 상승합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식재료 비용이 가중되고 이는 곧 외식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죠. 이미 OECD는 이번 사태의 여파를 반영해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름값과 가스비는 물론 전기요금과 생활물가까지 전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상황만큼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미래는 아니니 반대 시나리오, 즉 잠재적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휴전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30일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로우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 언급했고 백악관 측도 4월 6일경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전쟁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만약 갑작스럽게 휴전이 성사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즉각 급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 미국의 전쟁 종식 보도가 나왔을 때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4.7% 떨어져 $100 아래로 내려간 전례가 있죠. 다만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당장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둘째는 미국 내 공급 과잉 이슈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자료를 보면 2026년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평균 208억 입방피트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쟁이 끝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카타르 시설이 복구된다면 글로벌 LNG 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 국면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 시기엔 미국 LNG 기업들의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천연가스 2배, ETN 같은 상품은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도 원금이 줄어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절대 장기 보유할 상품이 아닙니다. 확실한 단기 방향성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카타르 LNG 시설 복구에는 최소 3-5년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당장 멈춰도 망가진 인프라는 바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공급난은 전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구조적 문제니까요. 이것이 바로 천연가스 상승의 근거이자 여러분의 생활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이란 가스전 공격과 카타르 시설 파손, 호르무즈 해협 위기까지 에너지 공급망 3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둘째, 카타르 복구에만 수년이 소요되어 이 공급 부족 사태는 전쟁보다 긴 구조적 악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는 단순한 투자 영역을 넘어섭니다. 가스비, 전기료, 제조 원가 등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민생 문제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왜 이 전쟁이 여러분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중동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 지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교양 수업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와 경제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양 지식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